혹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아직도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신가요?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속 상처에서 피가 뚝뚝 흐르는 것 같거나 혹은 너무 화가 나서 그 치밀어 오르는 화 때문에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시나요? 그럼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나에게 준 상처를 떠올리며 자신의 잘못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생각은커녕 혹은 자신이 상처를 준지도 모른 채 잘 지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그 사람은 마음 편히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요즘도 복수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복수를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봐도 그 순간뿐이지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분노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덜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종교에서나 심리학에서나 모두 용서를 그 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를 하겠어, 용서한다, 용서했어 라고 아무리 스스로에게 말해봐도 마음의 우라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를 하려 해도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용서를 못하니 그 상처와 분노는 그대로고 거기에 나는 마음 좁고 옹졸한 인간이었나? 라는 자책감마저 더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지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 마음에 효과가 있어서 저처럼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 알리샤의 서재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핵심은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걸 머리로 아는 게 마음과 무슨 관계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구분하는 순간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용서란 내가 받은 상처를 상대에게 갚지 않겠다는 마음이자 더 이상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이라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복수심, 분노, 우울, 억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끓게 되는데 이것이 오래될수록 내 마음만 괴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즉,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하려 해도 머리로만 이해할 뿐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건 제가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지 못해서였습니다. 화해는 상대방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굳이 화목하게 지낼 필요가 없듯이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 자신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았고 나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해가 가능할까요? 화해한다는 건 내 입장에서는 다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다시금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길 바라지 않겠죠. 마음은 끊임없는 분노로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닥칠지 모르는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머리로 용서하자
라고 아무리 생각한들 마음이 쉽게 움직일 리 없었던 것이었죠. 마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상처받는 데서 나를 보호해 주었어야 하니까요. 제가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는 용서와 화해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잠재의식은 용서를 하는 것이 화해를 하는 것이고 화해를 하면 또 그 상처를 받을까봐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는 별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무엇을 해도 온전히 포용하는 바다와 같은 아량을 갖는 것. 이건 사람으로서 힘든 일이고, 두 번째는 함께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죠. 서로의 갈등을 인정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은 전혀 화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나의 실망만 커지고 아프겠죠. 이럴 때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상대와 화해는 어렵기도 하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안전한 거리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용서를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이 내용은 상담가이신 원정미 작가님의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 책의 내용에서 찾았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이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리샤의 서재였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줘놓고 화해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화가 더 치밀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를 줬음에도 상처를 줬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보다는 자신이 처음에 의도했던 자신의 진심만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진심만 알고 기억할 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상처는 알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마음의 상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리사의 서재였습니다.